칭기즈칸, 나는 이렇게 살았다. 서문. 지은이 및 사연에 대하여. 칭기즈칸은 왕 또는 지도자에 대한 호칭이며 원래 이름은 태무진입니다. 그가 태어난 해에 관해서는 1155년, 1162년, 1167년 등 여러 설이 있으나 현재 몽골에서 기념하는 칭기즈칸의 탄신일은 1162년 11월 14일입니다. 사인은 사고로 낙마한 뒤 열병이 겹쳐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는 게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애 마지막 정복을 하고 항복을 받아놓고 기다리던 중 사망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죽음을 앞둔 칭기즈칸은 적이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절대로 곡을 하거나 애도하지 말라, 탕구트의 군주와 백성들이 기간에 맞추어 밖으로 나오면 그들을 모두 없애버려라 고하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칭기즈칸은 주변국을 확장해 나가면서 자신에게 협력하면 자치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반항하게 되면 그 지역 전체를 풀 한 폭이 남김없이 모조리 멸족시켰는데 전멸시킨 사람들의 해골을 모아서 탑을 쌓았다고 합니다. 바그다드와 이스파한 등의 지역에서는 거의 10만 개가량이나 되는 해골들로 탑을 쌓았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샤리 골골라의 경우 정복 활동 도중 칭기즈칸의 손자인 모토칸이 이 전투에서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칭기즈칸의 분노를 사서 풀 한 폭이 남김없이 모두 죽일 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을 없애버려 전대미문의 폐허로 만들면서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는 가장 위대한 정복자인 동시에 그는 가장 잔인한 폭도였다는 양면의 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역사와 지역 갈등을 고려한다면 시대의 영웅임이 틀림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질감하시고 좋은 부침글 많이 올려주셔서 삶의 일상과 열정에 대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나눌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정복자 영웅의 위대한 삶의 여정을 그린 한 편의 서사시. 칭기즈칸, 나는 이렇게 살았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다. 어려서는 이복 형제와 싸우면서 자랐고 커서는 사촌과 육촌의 배신 속에서 두려워했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내가 살던 땅에서는 시든 나무마다 비린내, 마른 나무마다 누린내만 났다. 천신만고 끝에 부족장이 된 뒤에도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적진을 누비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녔다. 나는 먹을 것을 훔치고 빼앗기 위해 수많은 전쟁을 벌였다.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유일한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꼬리 말고는 채찍도 없는 데서 자랐다. 내가 세계를 정복하는데 동원한 몽골인은 병사로는 고작 10만, 백성으로는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서 수백만도 되지 않았다. 내가 말을 타고 달리기에 세상이 너무 좁았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결코 내가 큰 것은 아니었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약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글이라고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고 힘으로는 내 동생한테도 졌다. 그 대신 나는 남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였고 그런 내 귀는 나를 현명하게 가르쳤다.
나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평생 친구와 동지들을 많이 사귀었다. 그들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나를 위해 비가 오는 들판에서 밤새도록 비를 막아주고 나를 위해 기꺼이 끼니를 굶었다. 나도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누볐고 그들을 위해 의리를 지켰다. 나는 내 동지와 처자식들이 부드러운 비단옷을 입고 빛나는 보석으로 치장하고 진귀한 음식을 실컷 먹는 것을 꿈꾸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달린 끝에 그 꿈을 이루었다. 아니, 그 꿈을 향해 달렸을 뿐이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땡볕이 내리쬐는 더운 여름날, 양털 속에 하루 종일 숨어 땀을 비 오듯이 흘렸다.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고, 가슴에 화살을 맞고 꼬리가 빠져라 도망친 적도 있었다. 적에게 포위되어 빗발치는 화살을 칼로 쳐내며 어떤 것은 미처 막지 못해 내 부하들이 대신 몸으로 맞으면서 탈출한 적도 있었다. 나는 전쟁을 할 때면 언제나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겼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극도의 절망감과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아는가? 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납치됐을 때도, 아내가 남의 자식을 낳았을 때도 눈을 감지 않았다. 숨죽이는 분노가 더 무섭다는 것을 적들은 알지 못했다. 나는 전쟁에 져서 내 자식과 부하들이 뿔뿔이 흩어져 돌아오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더 큰 복수를 결심했다. 군사 100명으로 적군 1만 명과 마주쳤을 때에도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죽기도 전에 먼저 죽는 사람을 경멸했다. 숨을 쉴 수 있는 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나는 흘러가 버린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래를 개척해 나갔다. 알고 보니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 자신을 극복하자 나는 칭기즈칸이 되었다. 후기 칭기즈칸이 활발한 정복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째, 철저한 능력 위주의 군 인사 행정입니다. 계급이 미천한 자라도 능력이 있다면 귀히 쓰지만 능력이 없는 자라면 계급을 강등시켰습니다. 둘째, 이민족이라 해도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인재 흡수 제도입니다. 셋째, 승마 능력과 기동성이 뛰어난 군대를 육성하였습니다. 넷째, 상인들을 통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로 치자면 경영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종교, 타민족에 대한 배려 제도입니다. 단 먼저 항복이라는 조건이 배려라고 하기엔 오늘날 가치로 볼 땐 다소 모순이 있지만 그래도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배려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칭기즈칸의 뛰어난 지도력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끝맺음에 앞서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행복과 삶의 열정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삶의 열정을 올림.
나의 오랜 친구, 나의 추억 노트 중에서 발췌 옮김.